오늘은 올 초부터 시중에 나돌고 있던 올해 이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오늘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위기설 어떤 내용인지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루 전, 이틀 전, 4일 전 언론 보도 내용을 화면 복사한 겁니다.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9월 위기설, 당국 대응에 문제가 없나? 그리고 9월 위기를 넘기더라도 계속 위기는 이렇게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보도 내용입니다. 9월 위기설 찜찜하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제2금융권의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금융권 지금 대출 이자 연체율이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일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비저워치 금융 9월 위기설의 실체 균열은 밑에서 시작된다. 자, 이 언론 보도 내용들이 한결같이 9월 달에 한국 경제에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가장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빚막은 다중채무자 부실 시발점이 우려된다. 다중채무자 비중 높은 이금융권 관리가 필요하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지금 다중채무자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업 적자가 나거나 영업을 해가지고 가계세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생활비를 벌지 못하니까 계속 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이 연명을 해왔다.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그런데 그 대출 만료 기간이 올 9월달 다 도래한다. 그래서 올 9월달에 소상공인들 대출이 전부 다 부실화돼 가지고 금융권들이 연쇄 부도 사태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연쇄 부도 사태가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붕괴되는 한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다. 일부 언론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실 우려가 높은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절반가량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저기 여러 군데 1금융권, 2금융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부실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되는 이유다. 자, 이 논점 때문에 지금 9월 위기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중채무자 폭탄 째깍째깍 지금 시계가 흘러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 이상 대출 상품을 활용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가계대출 중에서 약 10% 정도가 되고 이 10% 안에 70%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약 7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700조 원이 앞으로 2달 후에 9월 달에 대출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상환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은 이 700조 전체가 대출 부실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럼 금융권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코로나에 이어서 물가 상승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불황의 터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 그다음에 물가 폭등, 기준금리 인상, 경기 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영업자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연명해 왔다는 얘기다. 예, 전부 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다중채무자들은 상당수가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금융권이 대규모로 부실화돼 가지고 이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그 다음에 상호금융, 이게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전체의 금융시스템 위기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9월 위기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중채무자 부실, 지난 1분기 이금융권의 연체율을 살펴보면은 저축은행이 5.07%, 이 정도면 안 좋은 편이죠. 이게 1.5 이상 넘게 되게 되면 금융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가 부실화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상호금융이 2.42%, 이것도 부실이죠. 카드사가 1.53%, 요 정도가 좀 정상치입니다. 1.53%, 캐피탈사 1.79%, 요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 이하까지는. 자, 그런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2%, 5%쯤 되죠. 이게 실제로 많이 부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연체율은, 이금융권 연체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직 2분기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은 1분기와 비교해서 볼 때 2분기 말이 이제 6월 말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죠. 1분기보다 2분기의 연체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이다. 그래서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9월 달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것이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지금 9월 위기설의 내용입니다. 이 9월 위기설은 언론 방송 보도 내용 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 방송에서 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방송들은 전부 다 99% 9월 위기설은 실체가 있는 팩터다.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화면 복사한 겁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수백 건이 9월 위기설 치게 되면 동영상 나옵니다. 이미 수백 건이 9월 위기설, 시한폭탄, 제2금융권 파산, 유튜브에서는 난리 법석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들은 전부 다 루비니처럼 옛날 김광수 선대인처럼 이런 공포를 팔아야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고, 동영상을 클릭을 해야 자기가 돈이 되거든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명경 선생이 우리 명경인들에게 9월 위기설 정확하게 실체가 있는 것이냐, 두 번째, 실제로 9월 위기가 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결론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영업 부실화된 건 맞습니다. 코로나 3년에다가 그 다음에 포퓰리즘 정부 5년에다가 그리고 지금 물가 폭등,
이걸 전부 다 물건값으로 다 증가시키지도 못하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지금 4중, 5중으로 자영업자의 90%가 다 푸시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푸시화된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 원이나 되고, 이것이 언제든지 폭탄으로 변해가지고 9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언제든지 있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분석한 내용들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발생할 것인가? 이건 논점이 다릅니다. 자영업자의 90%가 푸시화되어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 원이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까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9월 위기설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와 시중 금융기관들 1금융권, 2금융권이 이 논점들을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사태는 내용을 모르고 터질 때가 위험한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뇌관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이건 폭탄은 맞습니다. 폭탄은 맞은데 이게 폭탄이라는 거, 시한폭탄이라는 걸 정부와 1금융권, 2금융권, 시중은행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시한폭탄에 뇌관을 제거해버리거나 또는 그 폭발 시간을 늦춰버리면 되죠. 그게 이 자율협약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올해 9월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 기간을 2025년 9월까지 2년 동안 자동 연장하는 플랜을 다 준비해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들한테 다 전달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9월 위기가 2023년 9월 위기가 아니라 2025년 9월 위기로 2년 연장된 거죠. 9월 위기는 맞는데 올해 9월이 아니라 터져도 2년 후 9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위기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5년 위기는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다. 2025년 9월 위기는 내년 2024년 4월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총선 결과가 다시 국회가 좌파 포퓰리즘 국회로 내년 4월에 연장이 된다면은 2025년 9월에 터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 하게 되면요. 환율 그래프입니다. 환율의 월간 차트입니다. 환율의 월간 차트. 지금 이게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역외 환율. 어젯밤입니다. 지금 환율 1,300원입니다. 어젯밤입니다. 오늘 1,290원 정도입니다. 어젯밤입니다.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아침에. 환율 1,300원인데 지금 두 달 후 9월달에 7, 8월 다음 9월이죠. 이제 6월 다 갔죠. 두 달 남았죠. 원래 9월달 위기가 실제로 터진다면은 이게 석 달 전부터 이 헌달 환율은 이미 1,500원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두 달 후에 금융위기가 터질 것게 기정사실이라면은 이미 석 달 전에 6월 초부터 이 환율은 1,300원이 아니라 1,500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안정돼 있죠. 이거는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거 확인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죠. 환율이 먼저 알려줍니다. 9월 위기가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환율이 지금 시점에서 1,500원 이상입니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위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KB금융 오늘자, 오늘 강의하는 오늘자 KB금융 월봉 차트입니다.
한국의 최대 금융은행이죠. KB금융, 한국 최대 은행이 오늘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가 우리 명경인들 차트 볼 줄 알잖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상승 수렴 무렵 차트가 되어 있죠. 쫙 횡보하면서 상승 수렴 무렵, 바닥에서 탈출해 가지고 여기가 바닥이었죠. 상승 수렴 무렵 차트입니다. 자, 2달 후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KB금융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보십시오. 이 차트가 앞으로 9월달이나 올 하반기에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상승 차트입니다. 9월달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 차트가, KB금융 차트가 한국 최대은행인데 이게 무너져 있겠죠? 차트로 볼 때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율 동향이나 은행주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가지고 2달 후에 있을 금융위기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했던 내용이죠. 자, 이거 꼭 이 차트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명경의 강의 내용은, 명경 선생이 강의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토요 특강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오전에 강의 녹화하고 오후가 제가 쉬는 시간인데 오후에 쉬지 못하고 오후는 명경 HTS와 명경 펀드 설계회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 녹화 올려놓고 지금 이제 녹화 완료된 시간이 낮 12시 정도입니다. 이제 오후에 설계회의 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